참 처음에 내가 왜 끌려왔을까 이런 의문을 품지 않으셨어요? 왜요 따졌죠. 그때는 내가. 뭐라고 짐작하셨어요? 납치됐고 직후에는. 따졌어요. 그제 물론 처음부터 뭐 김정일하고 그렇게 따지진 못했지만 이제 그 네. 주로 이제 부부장이 와서 네. 이제 얘기를 주로 담화를 하고 네. 날 어쩔 거냐 왜 내려왔냐 이런 네. 대화를 하고 했는데 부부장 보고 내가 그랬어요. 나도 남한에서 한 가장이나 마찬가지야. 여자지만 그리고 또 내가 이끌고 있는 학생들이 말이야 수백 명이 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조건 말이 이렇게 끌어오는 수가 있느냐고 네. 말이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3년 있으면 남조선 해방하고 갈 텐데 3년만 기다리라고 3년만. 그러더라고요. 네. 2010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어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저희 그 연대장 하시던 분이 5.18 참가자였어요. 그분이 자기가 그때 30대 거의 됐을 때 여기 왔댔다. 군사 치고 중립받고. 한국에 왔었다. 네, 5.18 때. 5.18 때. 네, 그래서 그분이 이 어깨 있잖아요. 네. 이 어깨에 자기가 이 간통상을 입어갖고 어깨 팔을 약간 잘 못 써요. 그리고 다리를 좀 약간 절거든요. 총에 맞아가지고. 네, 그 총이 맞아. 그 총이 맞은 자리까지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바지를 내려서. 그러니까 총에 맞기는 이게 남조선에 가서 맞은 총상 자리라고. 예, 자랑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저거 뭐야 공학용 친구 받고 군사대학에 간 거예요. 다시. 그 군사대학 갔다가 우리 부대 연대장으로 오셨거든요. 오셔갖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때 그래 보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도 여기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궁금한데 우리 거기서 직접 난 거 본 사람 더 궁금했겠죠. 그렇죠.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부대장님, 그 5.18은 어떻게 돼서 일어난 겁니까? 5.18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하니까 그 시나리오를 푸는 게 하루에 1시간씩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저녁밥만 먹으면 뭐해라. 그 부대장이 그 그러니까 문담이죠, 문담. 예, 그렇죠, 문담을 들려주시는데 정말 실감 있게 들었어요. 그래. 그 인원이 몇 명 왔다 뜻한 것까지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목포를 담당을 해갖고 강주에서 5.18이 일어나서 3일이 돼서 목포를 장가갈 안 내려갔댔대요. 야중문 사령관이 신동국 중위가 있는 부대에게 지역대에게만 실탄을 지급하라. 이래가지고 우리 4지역대만 실탄이 하사관들하고 우리한테 15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고 우리가 수협 빌딩으로 지역대장 인솔 하에서 우리가 수협 빌딩 옥상 5층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 하사관들하고 사병들 전체가 다 포지션을 취하면서 당시에 수십만 폭도들과 함께 또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는 북한 특수군 요원들이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왔는 것이 100% 확실한 팩트입니다. 광주 5.18, 광주 5.18, 100% 200% 북한이 개입한 작전인 것은 최초로 태동할 때 5.18 사건이 태동할 때 최초로 그 일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 이 말컬리입니다. 79년도 비엔나에서 근무할 때에 내가 입선 정부는 북한의 17공수 여단이 맹훈련을 하는데 왜 하느냐? 80년도 상반기에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사변이 일어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다. 내가 워싱턴에 보고합니다. 계속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80년 정월달에 노동당 대남총국 책임자가 김준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한에 와 있는 잠복 간첩들에게 지령문을 보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남한에 사변이 일어난다. 이때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우리 혁명영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는 간첩하고 간첩을 도와주는 좌파 세력들을 묶어서 북한에서는 혁명영량이라고. 너희들이 주동을 해라. 민주주의 항쟁으로 표방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80년도 사건이 끝내 27일 날 5월 27일 날 오후에 북한에서는 6.25 사변 때처럼 정규군이 내려오도록 돼 있어 계획이. 특전단이 27일 날 오후에. 20일 날 오전에 새벽에 진압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걸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는데 81년도에 김일성이가 어느 그 군인들 모임 자리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 해방을 위한 좋은 기회가 3번 있었는데 다 실패했다. 그 중에 제일 아까운 게 광주다. 4.19도 북한이 조절했습니다. 광주 5.18, 광주 5.18. 북한이 개입은 100%, 200%, 300%. 정확한 얘기입니다. 2020년 5월 12일 날 미국 정부가 기밀 해제된 외교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내 내용인지 알아요?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김일성 수상과 남한의 김대중 세력이 합작으로 남한 전복을 내 작전이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외교문서에, 미국 외교문서. 그런데 81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에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정확하게. 80년도 5.18 광주 사태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북한 개입의 작전이었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김대중이는 사형언도를 받아고 감옥에 가 있는 아주 깨끗이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 재밌는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라. 5.18 사건 때 다 정리가 됐는데, 가락동, 서울 가락동 어딘지 알죠? 가락동에 민정당 연수원을 팔았습니다. 민정당에서. 팔아가지고 거액의 돈이 나왔는데 이 돈을 누가 취급해야 돼요? 당의 재산을 누가 취급해야 돼요? 재정국장 취급해야 돼요. 사무국장이 취급해야 돼요. 사무국장이. 그게 합법적이에요. 김윤환이가 사무국장입니다. 근데 그 돈이 김윤환이한테 넘어가지 않고 노태우가 관리를 했어요. 노태우가. 그 관리를 하고 좋아. 거기까지 오는데 박철원이, 김옥석이, 노태우 몇 사람이 몇백억씩 이랬다. 이 얘기를 김윤환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느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밖으로 흐를 때 나갔어. 누가? 김영삼이가 들었어. 김영삼이가. 들어가지고 옳거니 나한테 보난 자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럼 노태우는 대통령직에 나와야 돼요. 큰일 났어요. 노태우가 김영삼의 입을 막기 위해서 3천억 이나 어느 쪽 결과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걸 다 취소하고 김영삼에게 대통령 파통을 줘가지고 김영삼이 300억 정치자금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도 김영삼의 입을 막았어요. 김영삼이 자기 소원대로 된 거예요. 됐는데 그것까지는 좋아. 김영삼이가 노태우로부터 3천억을 받았던 사실이 또 밖으로 빼져요. 누구한테 가냐? 광주에 있는 김대중 세력이 그 얘기를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막 그때는 김영삼이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영삼이를 씹어서 그 얘기를 폭로하면 김영삼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김영삼이가 광주의 입을 막기 위해서 광주 5.18은 북한 개입이 아니고 순수한
민중봉기, 민주화를 위한 민주봉기라고 둔갑을 시킵니다. 95년도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는데 이게 금융삼위가 주장하는 광주특별법은 위헌이다 하는 게 5사람이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사가 몇 명이요? 9명이지. 9명인데 6명 이상이 돼야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그건 위헌이야. 김영삼의 광주특별법은 위헌이다. 5명이. 합헌이다. 4사람이.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다 무서워.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돼. 3분의 2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강제로 합헌이라고 밀어붙인 사람이 김영삼이가 하고 2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알고 있네. 홍준표하고 권영의 2사람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이영훈 대법원장이 81년도 판결을 실어버립니다. 광주는 민주화라고 분석해서 지금 광주 특별법을 해서 광주 유공자들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여러분, 광주 5.18 유공자를 나는 100%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해야 돼요. 광주 5.18 유공자 몇천 명 되죠? 예? 맞아, 틀려? 광주 유공자 인정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어째 그 광주 유공자를 인정하냐고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광주 5.18 유공자는 정확하게 100% 정확하다. 북한의 유공자다. 북한의 유공자야. 남한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들이지. 어떻게 북한의 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있느냐. 정신 차려. 아직도 우리나라 달력보세 집에 가서 5월 18일 민주화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력에. 우리나라 국민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도 말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결정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대사관 근무를, 미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에 많은 탈북자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때 탈북자들 진술 내용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병력이 490명이라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황경의비가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황경의비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490명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김영삼이는 그 얘기를 국민에게나 알리거나 법원에 알리는 게 아니라 땅속에 묻어버리고 입을 닦아. 그 다음에 김경재라고 알게? 김경재? 자유연맹 총재하던 김영재가 99년도 12월 달에 북한에 갔을 때에 김정일로부터 4.19, 5.18은 북한이 개입한 작전이라는 것을 브리핑을 다 들어요. 들어가지고 왔던 그 광주에서 죽일 가묘도 보고 가서 가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김대중이가 우리 북한의 공화국을 해서 경제 지원을 하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함구하겠다. 만약에 내가 발설하면은 김대중 너는 골로 가. 그러니까 알아서 해. 협박이죠. 그런데 김경재가 한국에 와서 김대중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그런 거액을 북한에 보내면 안 됩니다. 진언을 해요. 그때 김대중이 김경재를 토사구팽했습니다. 2024년에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당시 안기부자던 권영해가 광주 교도소를 밤에 5번이나 기습한 북한 통곡대가 490명이라는 걸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도 그렇게 발표된 거. 그런데 아직도 광주 5.18 문제를 우리나라가 해결을 못하고 광주는 민주화라고 달력에다가 기록해요.
정신들 차리라.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역사를 정확히 알려면 내 책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끝으로 부탁하는 것.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두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5.18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잘못된 역사로 역사를 오염시키고 있는 5.18. 역사를 바로 알게 해줄 작게 80.5.18과 금남노전투. 그리고 한화의 숙청 후 육사의 붉은 사조직 청주회 실세들이 장악하여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폭로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 공작까지 이 세 가지 필독을 권합니다.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02-140392에 권당 2만 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